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사장님과 함께 일과 삶에 대한 수다를 떠는 시간, 사장과 수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이슈는 바로 자활기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스스로 일어나는 힘,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소 전문 자활기업이자 사회적 기업 크린케어의 강혜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크린케어 강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도 사장과 수다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사회적 경제 전문가 장능인 센터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장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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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요, 사실 딱 받아보자마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간략한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자활기업이면서 청소, 건물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화장실 청소부터 이사 청소, 공공기관의 에어컨 청소, 소독 방역, 저수조 청소 등 건물 전반에 관련한 청소는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의 모든 것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조금은 낯설었던 이 자활기업,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낯서신 분들이 이번에는 특히나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자활기업이 뭘까요?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또는 차상위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목표로 공동 창업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우선 고용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별로 유형을 나누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역 자활기업, 그리고 광역 자활기업, 전국 자활기업 등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 자활기업, 광역 자활기업, 전국 자활기업 이라는 말이 사실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활동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자활기업은 이제 한 개 기초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제 2개 이상의 이제 기초단체를 이제 이상에서 활동을 하면 그걸 광역 자활기업이라고 하고, 또 그 활동이 이제 2개 이상의 광역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이제 전국 그냥 범위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활기업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소득 보전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 좀 극복해서 기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극복한 어떤 사례 혹은 그런 활동, 기업 경영,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그럼 자활기업의 핵심 가치, 핵심 목표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상태의 개선, 탈빈곤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조금은 더 획득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의미의 자활이 맞고요. 일단 이제 우리 자활기업, 그러니까 자활기업은 스스로 일어난다는 전제를 깔되,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저희 같은 자활기업은 노동을 전제로,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각 지자체에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가. 네.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를 하시면서 기술도 배우시고 또 역량도 키우시고 또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면서 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하셔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크린케어처럼 기업을 창업을 해서 스스로 자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게 되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나요? 지역 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실제로 사업을 예비 자활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그다음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지자체에서나 예산을 다 받아서 이분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죠. 인프라적이나 지식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산적 지원도 같이 들어가는군요. 창업 자금을 매칭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지원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쯤 되면 또 조금 궁금한 게 사실 말씀하셨던 두 분의 키워드가 자활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활 기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처럼 인증이 있는 건가요? 인증 제도로 운영되지는 않고 네.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그 인정서를 네. 발급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 정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족시키면 법인을 바탕으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여러 가지 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자활 기업은 이제 그 고용노동부나 이런 뭐 주무부처 그 인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특정 요건을 이제 만족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활 기업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활 기업은 그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매출이 얼마 늘었다고 해서 자활 기업이 자활이란 단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처음 자활기업으로 시작을 하면 매출과 상관없이 쭉 자활기업으로 인정서를 받은 상태로 쭉 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정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한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가 반드시 기업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자활기업 인정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혜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왜냐면 어쨌든 누구나 다 되게 힘든 시즌이 올 수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든 시즌이 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1년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래도 자활기업으로서의 메리트 어떻게 보면 그 지원적 메리트는 끝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오르고 이제 여건이 나아져서 탈수급을 하더라도 네. 요 자활 기업에서는 근무를 하실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구성원으로 수급자 인정이 다 가능합니다. 입사했을 당시 근무 당시에 수급자였지만 탈수급을 하더라도 자활기업 인정 요건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탈수급을 했다고 해서 퇴사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활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 기업의 차원에서 사실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 일반 기업과 자활 기업을 비교를 했을 때 자활 기업이 갖는 장점이나 정책적 메리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별다를 건 없어요. 다르진 않아요. 기업 운영은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근데 제가 가장 크게 좀 다르다 느낀 거는 자활기업은 일단 1인 창업이 안 됩니다. 2인 이상 창업을 가능하고요. 공동 창업이 전제이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항상 공동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우리 창업 당시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에서 같이 했던 구성원들과 의사결정은 함께 하게 되어 있으나 뭐 법적으로 이게 딱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선배 기업들도 그렇고 후배 기업들도 그 취지는 항상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식회사지만 주식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50% 이상을 주장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실질적인 운영은 협동조합과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또 신기하네요. 뭐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주주가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들과 모든 거에 대해서 공유, 그러니까 좀 그런 기업 분위기가 조금 일반 기업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조금 궁금해지는 게 대표님은 어떻게 이 자활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왜냐면 사실 선택인 거잖아요. 내가 그냥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센터에 들어서 교육을 받고 자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솔직히 둘 다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은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업체를 이끌게 되셨는지가 시작이 너무 궁금해요. 창업을 2010년에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창업을 해야겠다,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양해요. 이유는 경제적으로 뭐 힘들어져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경우 또 더러는 사별을 하게 되어서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연으로 자활 사업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사업단에서 똑같이 우리 기업을
하듯이 사업단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청소 용역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청소였는데 그때 당시에 창업 자금이 좀 어느 정도 모여 있었고 참여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이 사업단은 좀 기업으로 나가도 잘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단들은 좀 사회에 나가서 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뭐 자발적으로 막 의지가 있어서 뭐 우리 창업해야 되겠다. 창업하자.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게 네. 사업화가 얼떨결에.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뭐 가정주부였다가 오신 분들도 있었고 알코올에 의지해서 사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신 분도 계셨고 사실 사업이란 단어 자체도 생소하기도 했고 그냥 단지 수급비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근하고 일하면 월급 나오니까 이제 이런 생각만 했지 기업으로 키워야 돼 이런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되니까 창업 자금도 다 바닥이 나고 사실 이제 자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영업이나 이런 마케팅에는 전혀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시기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준비를 하셔도 힘든데. 네네. 제가 듣다 보니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광역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다가 네. 이제 얼떨결에 창업까지 하게 되셨 네, 스토리인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 창업을 할지 취업을 할지 선택지가 있지 않으셨나요? 선택지가 네. 있기는 한데 그때는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예. 사업단에서 청소를 배웠지만 청소 기술을 배웠지만 어디 취업할 곳이 한정적이었어요. 뭐 학교라든지 관공서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상주 청소라 그러는데 예. 전문용어로 거기를 가려면 직고용이 그때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했는데 취업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모아놓은 자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열심히 우리 사업단에서 같이 참여해서 벌어놓은 돈인데 이제 그런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취업보다는 창업이 낫겠다는 의견들이 더 이제 실린 거죠. 이제 직접 해보시면 창업이 취업보다 더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길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때는. 지역 단위로 이런 자활센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자활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된 자활 기업들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우선 2025년 기준 자활 기업이 총 967개이고 지역 자활 기업이 약 916개로 94.7%를 차지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집수리가 21.6%, 청소 서비스가 20.6%, 그리고 배송 및 운전 사업이 15.4%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음식점, 재활용 및 수선, 세탁 등 취약계층이 빠르게 교육을 받고 사실상 자본 없이 창업을 또 해야 하다 보니 서비스 직종이 많은 편입니다. 자활 기업으로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창업을 했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창업인데 가장 큰 위기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위기들은 뭐 손에 셀 수 없이 많은데 가장 큰 위기는 2018년에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 청소 노동자 직고용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는 한 1, 2년에 좀 유예 기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6개월 만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70여 명 정도의 청소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90%가 이제 교육청으로 직고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수도 70명에서 한 12명으로 줄어버리고 매출이 한 80%, 70% 이상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학교가 비율이 굉장히 높으셨었군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상주청소 학교. 저희가 학교에 우리 근로자분들을 배치를 하고 관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주 사업이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업도 하고 있었지만 매출의 규모가 그 분야가 제일 컸었죠. 타격이 7, 80%면 말이 쉬워서 7, 80%지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아마 청소 기업들이 폐업한 곳들이 자활기업만 해도 부산시에 있는 자활기업만 해도 10군데 정도가 폐업을 했었거든요. 다른 사업을 같이 경험하지 않는 곳들은 거의 폐업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청소를 전문으로 하던 곳인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매출이 일단은 없어지니 이제 그 관리하고 있던 중간 관리자들의 이제 잔존임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고용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분들의 이제 급여가 당장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을 고민을 하다가 교육 사업을 만들게 됐어요. 자격증 과정은. 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이 교육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어차피 직고용이 되면서 청소 노동자들도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는 업 자체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아무리 청소를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만큼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 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초록학교 청소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만들게 됐어요. 과정은, 교육 과정은. 실제 이제 공공기관이나 학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 강사님으로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위기는 이제 그렇게 넘기고, 제가 진짜 이 자리에서 또 감사드려야 될 부분인데, 소상공인 소상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1년도에 성장 집중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자활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10년이 되는 해에 뭔가를 좀 변화가 필요하다 했을 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션 비전 수립하고 다시 시작하는 크린케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서 홍보부터 해서 저희가 필요한, 진짜 기업다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준비들은 그때 다시 했었던 것 같아요. 창업을 다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CI도 다시 만들고 저희가 비전 수립도 하고 워크숍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 조직 정비를 했던 계기가 그 지원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활기업을 넘어서서 정말 그냥 일반 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활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좀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들 한 번쯤 힘들어 봤던 분들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자활 의지가 있어서 이제 사회로 나왔고, 그 사회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당연시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듦이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되고, 이게 의식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뎌진 상태. 그냥 그러려니. 네, 그러더니 맨날 힘들었는데 뭐 내가 나아질 리가 있겠어?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개중에 계셔요. 그래서 매너리즘 빠지고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개척을 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될 때 왜 나까지? 굳이 내가? 아, 그거 힘든데. 네. 그러면 이제 동료들도 같이 지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두 명이. 그래서 저는 자활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대표도 그렇고 그 의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도 사실 교육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주변의 동료들이 가장 큰 힘이고 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길들이. 자활기업의 탄생 경로라던가 이런 특성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실제 그 기관들에서 이런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던가 서비스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자활기업이 지금 대표님 사례에서도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안 해보고 이제 창업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업체로서 이제 기업으로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수익 모델이죠.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수익 모델이 결국은 우리 기업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게 뭐 새로움일 수도 있고 가격 경쟁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청소 같은 경우는 그 뭐 새로운 뭐 기술, 청소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접근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가치가 뭔가?
그리고 그럼 우리 고객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정확히 분류하고 그 사이에 채널을 이제 잘 찾아내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혹시 저런 그럼 멘탈 케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있나요? 사실은 이거는 굳이 자활기업뿐만이 아니라 창업신에서도 대두되는 이슈기는 하거든요. 그냥 창업자들은 외롭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대표님은 15년째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이 창업자가 느끼는 압박감과 외로움과 이런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 같은 것에서 창업자들의 멘탈 케어가 실제 그냥 제너럴한 창업신에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이 분야가 요즘은 좀 케어해야 되는 분야로 라이징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저희 센터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없고 네네. 향후에도 멘탈 케어, 창업자 멘탈 케어는 저는 스스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강하게 커라. 그러면서 경험이 축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의 이제 뭐 사회적 기업 협의회도 있고 한국 자활기업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이제 그 주기적으로 연수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지에 있는 이 다른 업종, 뭐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과도 네트워킹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또 실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그 워크숍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도 전에 이제 사경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뭐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활동 안에서 풀 수 있는 자리만 마련되어도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표님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잘 해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창업자가 가장 힘든 포인트 두 가지가 자기가 처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기 혼자 하는 것 같거든요. 고독하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네트워킹이나 교육으로 잘 승화시켜서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 해서 힘든 거는 다른 사례도 접해보고 그다음 또 교육도 받으면서 이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회복하셔서 역시 그 창업가로서 잘 이렇게 견뎌오신 노하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저 혼자만 고생하는 줄 알고 억울했었어요. 창업가들 만나보면 다 내가 제일 힘들어요. 사회적 기업 협의회라든지 뭐 우리 여성기업 협의회라든지 이런 이제 네트워킹 다니면서 정말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와 저분들은 저렇게 하니까 나보다 더 훨씬 더 회사 운영을 잘 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표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도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공감대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식 문화는 없어요. 회식 문화가 없는 대신에 그런 이제 연수대회나 참여하고 오고 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이제 후일담처럼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걸 해보자. 그리고 다른 기업의 좋은 문화를 배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안도 해주시고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뭐 실패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SBA 같이 측정 받잖아요. 되게 올랐어요. 제 보통에서 우수로 오르고 그런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우리 직원들 뭐 관리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활동들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 중에서 다른 기업의 우수 사례도 많이 배워오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거가 참 좋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은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더라라는 사례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해외에는 제가 자활 기업으로서 좀 참조할 만한 우수 사례가 좀 있을까요? 유명한 그 자활 기업이 영국의 빅이슈 라는 잡지. 기업이 있습니다. 잡지인데요.
이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자면 노숙자 및 주거 취약 계층이 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잡지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이제 판매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하는 거죠. 빅이슈의 표지 모델들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맞아요. 일종의 셀럽들이 많이 이렇게 또 참여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셀럽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숙자의 자활을 돕는 또 역할, 일종의 재능 기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원이 판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미국의 그레이스턴 베이커리라는 곳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레이스턴 베이커리. 예, 여기는 특이하게 이력서, 취업 지원서, 그리고 범죄 이력 조회 과정이 없는 열린 채용 제도로 이제 지역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전과자와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빵을 굽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굽는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던 늘 기업이었습니다. 장발장이 생각이 나죠. 대표님은 기억에 남는 기업의 사례가 좀 있으세요?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 돌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거기 단순한 돌봄 사업에서 지금 이제 병원, 의원까지 지금 설립 개원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전국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을 최초로. 그래서 실제 거기가 교육 사업도 확장을 하고 그 기업은 한 번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자활기업들의 성장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종교는 없습니다만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기업들, 모든 스타트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활기업에서는 정말 이 말이 어울리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활기업과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갓 자활기업으로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선배 기업으로서 이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해 주시고 싶은 조언이나 선배 기업으로서의 인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한국 자활기업 협회에 네. 저희가 가면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설립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자료집에. 자활기업은 항상 함께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래서 자활기업을 창업을 하기 전부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기업 어느 곳에 전화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길잡이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 다 계세요. 그래서 실제 기업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 고민도 좋고 이런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으니 주저하시지 말고 하시고 사실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내 생각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못하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가 아파봤으니까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선배들이 너무 많으세요. 좋은 분들이. 그래서 기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지원 기관의 도움, 선배 기업, 또 동료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 꼭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전화 한 통해서 우리 기업이 이런데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다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발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을 했는지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지원 기관들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자꾸 방문하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가지를 않으세요.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는 좀 체면이라는 눈치 체면 이런 느낌 때문에라도 더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변에 힘든 부분을 좀 만져달라, 어루만져달라 하고 요청을 하는 것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뻔뻔함도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전문 용어로 홍보라 하지만 자랑도 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님은 저희 자활 기업을 준비하시려는 분 이런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자활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네. 특히 그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 기업을 창업 이제 할 수 있는 창업 기금을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고요. 전세 점포 임대, 한시적 뭐 인건비 등 이런 여러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역 및 전국 뭐 자활 기업 그 관련해서 센터도 있고 사업비 지원이나 생산품 우선 구매를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를 얻기 쉬운 시대다 보니까 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혹은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에 전화라도 해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와 대화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조금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까지 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에너지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그간의 여정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리고 대표님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사실 좀 망설였어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말주변도 없고 자활 기업으로서 저보다 더 훌륭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여할게요 해놓고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자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너무 좋은 자리여서 아까 고민했던 것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센터장님은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자활이 스스로를 살리는 거잖아요. 저는 청소년 교육 관련 이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해서 쭉 운영을 했는데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갑자기 산업재해를 당하셔서 크게 다치셔서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본인이 이제 청소년인데 대학 진학이나 여러 가지 진로에 있어서 거의 꿈까지 좀 포기를 하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뭐 과거로 치면 뭐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면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다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활이라는 것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리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런 살리는 이제 기업의 한 형태로 참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직접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후배들한테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대표님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져서 참 의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느끼는 생각이 사회 인식이 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A, B, C 한 두세 가지의 인식들이 있었다면 요즘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랴 약간 이런 좀 인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자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나한테 좋나 아닌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두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고 응원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신 대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취지와 가장 부합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사장와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